당신은 혹시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와 며느리 사이에서 숨죽이며 갈등을 중재해 본 적이 있나요? 한 지붕 아래 웃음 뒤로 감춰진 눈물 말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우리 일상 곳곳을 잠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1장 평화로웠던 집, 균열의 시작 내레이션 정옥 72세은 평생을 가족에게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아들을 키워내며 그 모든 시간을 온전히 아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 아들은 이제 결혼해 자신만의 가정을 꾸렸고 정옥은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외로운 시간을 벗어나 매일 웃음 가득한 집에서 살 수 있으리라 믿었죠. 하지만 결혼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집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민정 38세는 시어머니의 자잘한 관심과 간섭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어머니는 늘 잔소리를 하세요. 식사 메뉴부터 청소 방식, 심지어 옷 정리까지 전부 간섭하시잖아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정옥 역시 서운함과 상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왜 그렇게 날 피하려고 하는 걸까?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은 점점 일상 곳곳으로 번졌습니다. 제2장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의 씨앗. 내레이션 고부 갈등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옥은 아들이 퇴근하기 전에 항상 밥상을 차려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에게는 그것이 작은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선 민정은 시어머니가 차려둔 식탁을 보고 감사보다는 내 공간이 침해당했다는 느낌을 먼저 받았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내가 밥을 안 차린 것처럼 보여.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정옥은 그런 민정의 표정을 보고 자신이 미움을 받고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이렇듯 말하지 않은 감정이 쌓이고 서로를 오해하게 되면서 사소한 갈등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제3장 고부 갈등의 심리적 뿌리. 내레이션 세대 간 갈등, 역할 갈등, 애착 이론. 이 세 가지는 고부 갈등의 핵심적인 배경입니다. 정옥에게 아들은 여전히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인생 전부를 바쳐 키운 아들이기에 아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마음은 강했습니다. 반면 민정은 남편과 자신만의 세계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 미묘한 균형이 깨지는 순간 갈등은 싹트기 시작합니다.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며느리에게 자연스럽게 부모 봉양을 기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유교적 가치관이 여전히 가정, 내 무의식적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며느리 세대는 개인의 살보다 집안의 기대치와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기 쉽습니다. 민정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남편은 늘 엄마한테 잘해라고 하지만 저는 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니예요. 제가 엄마 역할까지 해야 하나요? 정옥 역시 속으로는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세대 간 가치관 차이가 감정의 벽으로 자리 잡으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제4장 갈등이 불러온 파장. 내레이션 시간이 흐르며 고부 갈등은 생활의 구석구석을 잠식했습니다. 식탁 위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정옥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늦은 밤까지 TV를 켜놓고 무표정하게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은 집에 들어올 때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고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까지 겹쳐 불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성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눌린 느낌이었고 회피가 유일한 방어 기제가 되었습니다. 둘이 싸우지 않게 하려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은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어요. 이처럼 가족 구성원 모두가 보이지 않는 상처와 압박 속에서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제오장 주변 사람들의 시선 내레이션 이웃들은 종종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날선 말다툼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이는 괜찮아요? 라는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눈물로 이어졌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에게 따로 나와 살라고 권유했지만 성호는 어머니를 두고 나올 수 없다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점점 고립되었고 정옥 역시 외로움 속에서 마음의 무게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6장 갈등의 원인 분석. 내레이션 고부 갈등은 보통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세대 간 가치관 차이, 생활 습관, 소비 방식, 양육관 등에서 발생하는 충돌, 역할 기대의 불일치. 시어머니는 돌봄을, 며느리는 자유를 원함. 의사소통 부재,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충고나 비판만. 반복 공동생활, 스트레스, 한 공간에 장기간 머물며 생기는 피로감. 이 네 가지가 겹칠수록 갈등은 빠르게 심화되고 작은 오해가 서로를 깊게 상처 입히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제7장 해결의 실마리 찾기. 내레이션. 그렇다면 이 고질적인 갈등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첫째, 심리적 경계선 설정. 각자의 생활 공간, 시간, 선택권을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합니다. 둘째, 감정 언어로 소통하기. 왜 그렇게 하냐? 대신 나는 이렇게 느낀다는 방식으로 말하며 상대방의 마음도 인정합니다. 셋째, 제3자 상담 개입. 가족 상담이나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넷째, 경제적 정서적 독립. 가능하다면 세대를 분리하여 생활하고 서로의 기대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옥과 민정은 결국 가족 상담을 통해 처음으로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실까봐 늘 걱정했어요. 민정, 내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단다. 정옥. 눈물 속 대화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갈등의 실타래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제8장 예방을 위한 사회적 장치. 내레이션 고부 갈등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노인 돌봄 정책 강화, 보건복지부의 장기 요양보험 확대와 다양한 돌봄 서비스 지원, 세대통합 교육 프로그램, 학교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세대 공감 훈련, 노인과 청년이 함께 배우는 소통 프로그램, 가족 내 성평등 문화 조성, 돌봄과 가사의 공평한 분담, 전통적 역할 기대의 완화. 이런 제도가 갖춰지면 시니어의 의존도는 줄고 며느리 세대의 부담도 완화됩니다. 제9장 새로운 가족의 형태. 내레이션. 정옥은 지금 혼자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생활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근처에 살며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 거리감이 오히려 서로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정옥의 미소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민정 역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게 됐어요. 거리와 시간을 조절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찾은 사례입니다. 제10장 마무리 메시지. 내레이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지만 우리는 모두 독립된 존재입니다. 가깝다고 해서
경계가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지킬 줄 아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가정엔 지금 보이지 않는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그늘진 마음 위에 따뜻한 햇살을 비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